안녕하세요. 연세대학교 융합인문사회과학부에 재학 중인 이준하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공부 시작하기 전 그리고 공부 시작한 후의 생활 패턴인데요. 저의 공부 시작하기 전 후의 생활 패턴을 비교해 가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오늘의 공부 계기, 그 다음에 성적을 상승하게 된 노하우를 말씀드릴 예정입니다. 고등학생은 성적이 좋지 않았다가 상승하게 했다고 들었는데 전국과 등수 변화가 궁금해요.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는 공부를 잘하는 학생이 아니었는데요. 기본적으로 수학을 정말 못했습니다. 제가 내신은 5등급, 6등급이 나오고 모의고사는 국어 3등급, 수학 4등급 해서 3, 4, 1, 3, 1이 나올 정도로 잘하는 학생이 아니었는데요. 제가 진짜 독한 마음을 먹고 재수학원에 입학하고 나서부터 이제 성적을 급상승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로 고등학교 2학년 때 전과목에서 1등급을 받았고 100분위가 99.57 정도 나왔습니다. 그 후에 고등학교 3학년 올라가서도 그 상승세를 유지해서 현재 수학에서 좀 좋은 점수로 연세대학교에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공부하기로 마음먹게 된 특정한 계기가 있었나요? 일단 제가 학교에 입학을 했을 때 저희 고등학교에는 많은 일반고가 있겠지만 심화반 제도가 있었습니다. 실제로 심화반 제도라는 게 뭐냐면 추가로 독서실을 제공해요. 야간 자율학습 시간에. 그럼 거기서 책상도 추가로 제공되고 사물함도 추가로 제공됐었습니다. 그리고 특별 프로그램 같은 게 있었는데 저는 이게 너무 부당하다고 해야 되나 부럽다고 해야 되나 하여튼 미묘한 감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심화반에 좀 이의를 제기하고 싶었는데 이게 사실 제가 성적이 너무 안 좋았으니까 여기다 이의를 제기하면 좀 없어 보이잖아요. 그래서 되게 단순한 생각이지만 그것 때문에 되게 자극이 돼서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어떤 말을 할 때 좀 더 힘을 실어줄 수 있는 방법을 찾은 게 그게 공부였던 것 같습니다. 이제 라고는 하지만 사실 이렇게 아무리 계기를 말씀드려도 여러분들 공부를 안 해요. 그렇죠? 어차피 계기는 충분하고 여러분들 공부 못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계기를 살펴보거나 아니면 나도 저 사람처럼 저런 계기를 만들어야지가 아니라 그냥 책상에 앉아서 일단 공부를 시작하는 게 좋습니다. 수업 끝난 직후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부 시작하기 전에는 수업 끝나면 바로 이제 일어나서 놀러 갔죠. 근데 항상 친구들이랑 같이 있었기 때문에 안 갈 수가 없었어요. 옆에서 가자 하는데 어떡합니까? 그래서 저는 공부 시작한 후에는 좀 안 좋은 인간관계일 수도 있지만 어쨌거나 좀 멀리 했습니다, 친구들을. 왜냐면 혼자서 다니면 같이 가자 하고 할 사람이 없고 놀러 가도 혼자서 놀 수 없어요. 게임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는 공부를 시작하면 이제 친구들과 조금은 떨어져 지내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학교에서도 그렇고 학원에서도 그렇고 크게 그렇게 몰려다니지 않으려고 많이 노력을 했어요. 점심시간 같은 경우에는 저희 학교가 되게 식당이 커서 줄이 굉장히 긴 편이었습니다. 그래서 밥 먹기 전에 친구들이랑 놀고 떠들고 가서 맨날 30분 내내 줄 서 있었습니다. 근데 이러한 환경에서는 공부가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공부 시작하기 전에는 더더욱 버리는 시간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밥 먹은 후에도 매점 가서 놀고 1시간 내내 시간을 버리는 형태였는데 공부를 시작한 뒤에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조금 혼자 다니게 되니까 혼자서 잠도 자고 아니면 4교시 끝난 거 수업 조금이라도 들춰보고 물론 공부는 안 되지만 어쨌거나 버리는 시간을 조금 줄였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시험 2주 전입니다. 2주 같은 경우에는 본격적인 시험 기간이라고 말은 하거든요. 근데 대부분 공부 안 한 학생들 특징이 그때 교과서를 피기 시작해요. 그리고 제발 개념 원리 좀 갖다 버리십시오. 공부 하나도 안 됩니다. 기본적으로 공부를 시작한 후에는 패턴이 바뀌면 안 돼요. 시험 2주 전이건 3주 전이건 항상 그대로 하던 걸 유지를 해야 됩니다. 갑자기 공부량을 늘린다던가 밤을 샌다던가 시험 전날이면 몰라도 2주 전부터 밤을 새면 정말 체대 애들도 못 버텨요. 그거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자기 패턴을 가지고 쭉 이어나가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시험 끝난 직후 공부 시작 전에는 당연히 채점 안 했죠. 채점을 하고 싶겠어요? 다 틀리는데? 그러니까 공부 안 하고 공부할 거 집어 던지고 그냥 바로 나가는 겁니다. 네. 근데 이제 공부를 시작을 했으면 패턴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채점까지는 했어요. 물론 기분은 나쁘죠. 그러니까 학원에 가서 앉아서 채점이라도 하고 거기서 잠을 자던 뭐를 하던 그냥 일단 앉아라도 있었습니다. 주말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공부 시작하기 전, 그러니까 공부를 안 하는 학생들은 보통 어떻게 하냐면 일단 늦잠을 잡니다. 이렇게 보니까 저도 공부 진짜 안 했네요. 근데 공부를 시작하고 난 뒤에는 어쨌거나 계속 일어나기라도 해야 됩니다.
진짜 아까도 계속 말씀드리지만 자기가 공부를 하기로 작정해서 진짜 열심히 해야지 라고 한다면 한 달도 못 가요. 제가 볼 때 최대가 작심 3일이란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니에요. 3일이 최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일찍 일어나는 게 나의 습관이다. 진짜 뭐 남학생들 중에 게임하시는 분 있으면 게임하셔도 돼요. 정말로. 대신에 일찍 일어나기만 하세요. 그리고 책상에 앉아있기만 하시면 됩니다. 성적을 올리기 위해서 실천했던 것이 있다면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궁금한 것도 궁금해요. 기본적으로 성적 상승 노하우라고 말씀을 드리면 뭐 되게 거창한 것 같은데 딱히 한 게 없거든요. 근데 기본적으로 그냥 공부를 안 하다가 한 것 같아요. 네. 근데 대부분의 학생이 자기가 한다고 착각을 하지 진짜 하진 않거든요. 그래서 저도 처음에 재수학원을 들어갔을 때 너무 힘들었어요. 왜냐면 제가 아침잠이 정말 많거든요. 그래서 진짜 하루 종일 잤습니다. 많이 잘 때는. 그리고 오전 시간에는 제 기억으로는 거의 2주 내내 잠만 잤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이유가 이게 사람이 관성으로 이동하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자던 애가 안 자니까 뇌가 당황하는 거예요. 많이 들어보셨겠죠? 제가 어느 정도였냐면 정말 그 재수학원에는 깨우시는 선생님들이 계세요. 근데 그분들 슬리퍼 소리만 들어도 누가 오시는지 언제 오시는지 다 알 정도로 너무 잠을 자고 싶어 했어요. 그런데 이 생활이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이제 잠이 깨는 거죠. 그래서 제가 나중에는 7시에 학원에 등원해서 이제 8시까지 공부를 하고 8시에 학교를 가고 그다음 학교 끝나면 다시 학원에 왔거든요. 이런 식으로 생활을 패턴화해서 단순화시키다 보니까 이제 잠을 좀 덜 자게 됐어요. 그렇다 보니까 공부 시간이 자연스럽게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정말 공부를 시작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으면 아까부터 계속 말씀드리지만 그냥 생활을 단순화시키세요.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아침에 일어나고 잘 때 자고 새벽에 핸드폰 하지 말고 이 정도만 지켜도 공부 시간이 굉장히 많이 늘어날 겁니다. 다시 한번 요약드리지만 패턴입니다. 여러분들이 변수가 있으면 안 돼요, 생활에. 그쵸? 그리고 이런 공부를 안 하다가 갑자기 하는 학생들의 특징이 너무 하기가 싫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유튜브를 찾아봐요. 물론 시청해 주시는 건 감사한데 기본적으로 공부 방법만 계속 찾습니다. 공부 이유도 찾고. 근데 여러분들 소크라테스가 아니잖아. 그러니까 이유를 찾고 방법을 찾기보단 지금 당장 시작하는 게 좋습니다. 그쵸?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책상에 앉으시고 여러분들이 찾을 수 있는 패턴을 찾으세요. 그리고 그 생활을 반복하세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똑같이 7시 등원하고 막 8시에 학교 가라 이런 얘기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자기가 할 수 있는 역량에 따라 달라요. 사람의 생활 패턴이 있기 때문에 누군가는 6시에 일어날 수도 있고 누군가는 8시에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패턴이라든가 계획표를 세웠으면 그대로 밀고 나가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 그럼 이 올해 입시도 파이팅 하시고 대학으로 갑시다. 파이팅! 발목 많이 걸어주세요.